자, 이거 보이나요? 워터마크 지금 여기에 박혀있어. 이게 PDF 파일 EBS에서 받은 거라 워터마크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책 펴시고 따라가면서 좀 할게요. 일단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부터 내가 좀 궁금한데 음,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일단 지문부터 간단하게 보고 문제로 접근하든지 할게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번 윗글의 내용 일치 문제는 강의를 안 할 거고요. 그리고 24번도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이런 녀석들은 해설을 봐도 돼요. 전혀 문제 없고요. 21번, 22번, 23번을 좀 풀어볼 건데 문제가 기네, 놈들이. 일단 지문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맨날 하던 대로. 자, 보시면 루만이라는 사람이 체계 이론을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베버는 뭐 루만하고 연관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처럼 베버는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루만이 뭔가 반박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루만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첫 문단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해를 한 후에 베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루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보시면은 1문단 일단 읽어볼게요. 1문단이랑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아니라 정리하는 문단 같으니까 자,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야?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이 철학 이게 단어들이 뭐 어렵게 뭔가 좀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이런 지문들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 수업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철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 책들 진짜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한다는 거. 자, 루마는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의미라는 녀석을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 획정도 아마 오타가 아닐 거죠. 확정이 아니라 획정이 맞는 말일 겁니다. 뭐 구획을 뭐 구분하다, 구획을 정하다라는 말을 하죠. 영역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사회학의 영역을 제대로 뭐 정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이거 그냥 이 보세요. 그냥 느낌만 아세요. 완벽하게 이것도 아마 앞에 보면 살짝 이해가 되긴 하겠죠. 자, 루먼에게 행위는 이런 것이다. 뭐 행위는 뭐 어떤 체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루먼에게 행위는 사건이다. 이렇게 심리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이 수완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열이 받네. 이 첫 문단 마지막 문단만 봤는데도 이미 열이 받네. 문제를 일단 볼게요. 뭐부터 풀어야 될지 좀 봅시다.
루만의 의미 관련 자료, 그리고 베버와 루만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 그리고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베버, 루만. 베버를 읽고 베버를 읽고 22번에서 베버의 입장으로만 1, 2번을 일단 체크를 하고 루만을 읽으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고 21번과 23번을 풀고 이 22번 나머지 루만 남은 것을 메꿔도 됩니다. 일단 베버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건 좀 읽으면서 해야겠네요. 저도 안 읽고 지금 하는 거라 이 녀석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그래서 베버는 1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행위자의 행위가 주관적인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도, 행위, 의미로 봤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도 결국 이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를 구분을 한대요.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아마 여기겠죠? 행위자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관의 영역일 겁니다. 빨간 글씨까지가. 이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객관적 의미. 그럼 당연히 주관적 의미는 여기에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생겨난 의미겠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는 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관적이라고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관찰자가 왜 주관적인 게 그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 왜냐하면을 보시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그러니까 행위자와 관찰자가 있어. 행위자가 하는 걸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단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어찌됐건 간에 이 행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반대로 행위자 역시도 관찰자를 생각을 하고 이 관찰자에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이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 할 거야? 우리 생각 비슷할 거야? 이런 전제를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 친구 둘이서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겠죠? 이처럼 베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좀 더 넓기는 한데 무차별적으로 그럼 지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이 주관적인,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의미가 생성이 된대요. 이 사회적 행위가 뭐냐?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행위.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의 행위가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 내가 뭔가 움직였어. 자, 예를 들면은 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눈치게임 1? 이라고 했을 때 내 주변 친구들이 2, 3, 4, 5, 6, 7 그리고 8명이에요. 8번째 말 못한 사람이 으악! 하면서 벌칙을 받아야겠죠. 내가 눈치게임 1이라고 한 순간 니들이 무차별적으로 2, 3, 4, 5, 6, 7을 읊어야 되고 이 같은 숫자를 동시에 말하거나 못 말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벌칙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서로가 공유가 이미 되고 있고 내가 1 한 의도에 따라서 니들이 2, 3, 4, 5, 6, 7, 8 이런 행동이 이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가 실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뭐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해야 돼? 뭐 철수가 벌칙에 걸려서 쳐맞았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보의 이야기고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 실행에 의해서 첫 스타트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루마는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바로 배보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건 이제 지울게요. 아니다, 지우진 말자. 그냥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좀 이따가 띄우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배버가 여기다가 보일 반응부터 일단 좀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보기부터 읽어봐야겠죠. 아니면 1번이랑 2번만 일단 봐볼까요? 보기 안 보고 풀릴 수도 있으니까. 배버의 입장에서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고 대충 맞는 것 같죠? 이거에서 이 사람들이 눈치게임 1, 2처럼 플러스되고 이러한 저항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1번이 맞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2번, 배버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충청, 강원도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면서 사회적 행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사회적 행위라는 게 뭐였어요? 내 행위가 니들의 행위를 이끌어낸다 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전라도 고부라는 내 행위가 충청도 강원도로 확대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맞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끊고 루만을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옮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루만을 읽어봅시다. 배버에 대해서 이해를 일단 하셨어야 돼요. 이런 녀석들은 사실 시험에서 나왔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녀석이라 다른 지문들을 한번 쑥 훑고 이 녀석을 먼저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이 다음에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뒤에 자꾸 이게 지금 깨지는데 전등을 좀 켜고 와야겠다. 저 좀 밝아졌죠? 이제 루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루만이 베버보다 좀 더 어렵겠죠, 당연히.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루만은 기본적으로 이 베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행위 주체가 행위를 해야만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 거죠. 베버의 입장에서는. 근데 루만은 그게 문제다 이거야. 그렇게 보이죠? 기본적으로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 행위하는 주체에서 떼어놓고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가지고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사실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궁금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호기심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쵸? 왜냐면은 베버가 이야기했던 것은 행위하는 이 주체의 의도에 따라 일단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와 동떨어져서 좀 더 큰 사회적인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편적인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정을 했대요. 그냥 일단 상정한 거야. 이게 있어! 라고 상정을 한 거야. 그래서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뭐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체험과 행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베버가 행위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체험도 사람이 하는 거고 행위도 사람이 하는 건데, 루만은 이 둘을 구분을 지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나는 그냥 체험을 하는 거야. 이 세계, 이 아름다운 자연, 난 체험하고 있어. 이름으로써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를 그냥 통보만 받는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자연 경관을 전부 다 네 거로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그냥 이 자연 경관이야 라고 통보를 받고, 너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그냥 즐거워하기만 해.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걸로 내가 직접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보다는 체험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짜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가지고 안고 가셔야 돼요. 이러한 체험에 우리는 지금 학자가 아니라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에 얘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막 꼬투리 캐묻고 꼬투리 물고 이런 거는 대학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체험에 과부하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갖게 한다. 왜냐? 체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그쵸? 더 많은 가능성이라는 것을 감당을 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럼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게 딱 계획되지 않은 어떤 우연적인 무언가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잡성과 우연성,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우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말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게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복잡하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강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연성은 우연히 걔 조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때 우연성은 당연히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의도와 다르니까 실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망의 위험을 허용하는 게 우연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이 의미라는 녀석이라고 하네요. 체험의 과부하가 뭐였어요? 이 체험의 과부하가 뭐 어쩌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되고 복잡성과 우연성으로 인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받고 그리고 결과가 내 의도와 다르게 조져버린 것을 실망하는 그런 것까지 이러한 녀석들까지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래요. 이 의미는 어떠한 사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태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래요. 이게 뭐야? 의미는 이거 딱 보니까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지문 이해를 못했네. 그치? 의미는 의식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꾸역꾸역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의미는 의식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뭐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선택해야 한다 그랬잖아. 체험을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그쵸?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을 통해 이 어떤 녀석을 선택할지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야.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고 이거는 이 베버처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겠다 이야기하면서 이해해야지.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였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폐기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라는 녀석을 통해 이거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지금 객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의미라는 녀석, 추상적인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상적인 체험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복잡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녀석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녀석들도 전부 버려버리지 않고 보존한다는 거죠. 이 복잡성을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축소시켜주고 선택하지 않은 녀석들을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준다.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쉬운 문장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갈래길을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왼쪽으로 선택했단 말이야. 네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에 오른쪽 갈래길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선택하지 않은 것의 보존인 거예요. 자, 루만의 체험과 행위의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가지는 진짜 이런 건 내면 안 되지. 심리체계 A, 사람 A라는 사람의 심리체계를 A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행위는 심리체계 B에 의해서 체험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베버가 말했던 행위가 이해와 행위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체험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내가 한 행위 역시도 그 사람의 체험의 과부하된 체험의 일부일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의해서 내 체험이 채택될지 아니면은 보존될지가 정해지는 게 아닐까요? 이때
심리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행위를 채택한다. 실질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보면 지금 이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고 보관한다. 까먹지 않고 보관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선택하여 서로의 것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전달해 준 것을 선택해서 그걸 행위로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둘은 친구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친구니까 서로 먼 지랄을 해도 무시 안 하고 서로 그랬어? 너 지랄했구나. 난 그럼 연병할게. 이런 식으로 너 연병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정리를 해버리죠. 이 지문이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루만에게 행위는 어떠한 체험, 처리, 복잡한 다양한 것들, 이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선택해가지고 행위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 체험 처리의 맨 처음에 읽었던 마지막 문단이 이제야 이해된다. 그죠? 체험 처리의 결과로 선택을 해서 행위한 거죠. 이 특정 시점에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체험으로, 이 녀석도 체험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복잡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다시 결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쌩까고 그냥 보존할 건지,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결국은 의미가 뭔지 딱 정해가지고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 밑에 깔려있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어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지문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 의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위에서 무언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나 어렵지. 그래서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해 행위하며 이 말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이게 뭐예요? 보존한다는 거죠. 안 까먹고 안 버리고. 자,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수능 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풀어봅시다. 그냥 루만 가지고 이거 그냥 볼게요. 이거 안 읽을게요. 그냥 풀어봅시다. 루만의 입장에선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 현재화된 사건. 그쵸? 이게 딱 그거죠. 당대와, 그러니까 의미가 안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정해준 거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고 의미를 일단 정해보자. 이거에 의해서 착취당하던 전라도 고부에서의 그런 농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겠느냐. 그 사람들이 갖는 수많은 체험 중에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행위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선택된 게 뭐예요? 농민 봉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현재화된 사건이죠. 입 닥치고 계속 노예처럼 일한다 라는 것은
잠재화된 거라는 겁니다. 맞는 말. 자, 4번.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주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된 것. 지금 이거는 봐야겠죠. 전주 화약이 외세 개입 반대와 연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자, 청나라와 일본이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전주 화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이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농민 봉기를 이렇게 진행시키지 않고 물러났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문제. 여태까지 수탈당해 왔던 이 사람들이 진짜 봉기를 하게 됐던 다른 문제들은 이 전주 화약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잠재화된 거죠. 뒤로 미뤄진 거죠. 맞는 말. 답은 5번이네요. 루만의 입장에서는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의 승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 아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봐봐요. 여기에서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여기에서 의미는 뭐예요? 외세 개입 반대로 인해서 전주 화약이 선택된 거죠. 나머지는 뒤로 미뤄진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내가 이 농민들이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현재화한 사건은 전주 화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군도 역시 이 외세 개입 반대 전주 화약을 정부와 농민들이 채택한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일본군이.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이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이 의미를 자기의 의미로 생각을 했나? 아니죠. 일본군은 이게 의미고 일본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위를 선택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걸 거예요. 조선 조진다. 조선 조진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대충 이런 의미일 거예요. 어쨌든 빠가야로 칙쇼 이러면서 다 죽이고 싶어. 조선 조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동학 농민들의 합의의 결과가 체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잠재화하고 이걸 잠재화하고 어떤 행위를 선택을 했죠? 조진다. 인 거죠. 그래서
시드였어.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선 정부를 일본이 노골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이 일본군의 조진다라는 이 선택이 다시 농민들에게 체험이 되고요. 그쵸? 이 농민들은 결국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외세계의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2차 봉기를 선택해서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금치 전투가 있었지만은 졌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이 아니고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다면 이 농민들은 2차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어야죠. 그쵸? 이건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머리가 아프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문만 이 루만과 베버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어렵게 이게 만약 이 주제가 연계가 돼도 이것보다 어렵게 연계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5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번이랑 23번 풀어봐야 되는데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21번이랑 23번은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지 않니? 풀어줘? 자, 보시면 탐구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이건 이 점 이게 3점이네. 자, 루만의 의미와 관련된 이것이 어떠한 체험 속에서 어떤 행위가 채택이 되고 이것이 서로 A와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가가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나는 심리체계의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건 근데 지문을 봐야 되잖아. 우연성에 의해 행위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건 그냥 나와 있어서 맞는 말이고 2번 볼게요. 가와 다, 가 A의 체험 그리고 B의 체험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 이건 체험 쪽 보면 되죠. 체험은 여기 있죠.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는다. 그리고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된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대로. 이게 3점 문제란 말이야? 3번 볼게요. 가와 다. A의 체험과 B의 체험이라는 녀석은 복잡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의미는 가와 다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체험, 축소, 선택. 이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 처리, 선택.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했어 여기? 그래서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축소 선택해서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미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3번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4번. 심리체계 A를 나는 뭐예요? 행위는 심리체계 B에게 체험으로 통보된다. 이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죠? 체험으로 통보되죠? 심리체계 B의 의미는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축소해서 행위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통보하면은 이 사람의 이 통보한 것은 다시 A의 체험이 된다라고 그 A, B 했던 그 문단이 위에 있는 문단에서 안 올릴게요. 위에 있는 문단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답은 5번이네요. 심리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체험은 심리체계 B에게 잠재화되어 이걸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선택이 된 녀석만 여기로 가고 선택되지 않은 녀석은 여기에 잠재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내가 두 갈래 길 중에서 왼쪽으로 가고 아 거기 오른쪽 길이 있었는데 라는 이 마음이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 그때 오른쪽 길이 있긴 있었지 라고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인 문제네요. 오히려 이 22번 문제가 훨씬 어려웠어요. 이거는 3점짜리 보기 문제라고 보긴 뭐예요.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다. 자, 갑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영화, 물음표 해서 을은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오키를 서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둘이 영화를 보러 간 거죠. 자,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에 의해서 다양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울음인데 이 울음이 채택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을은 이것을 갑의 눈물을 체험하고 자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해석했길래 손을 잡아줬을까요? 위로해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걸 축소해서 손을 잡아주는 행위를 통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 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 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지만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 그러니까 축소 처리는 영화를 보고 있던 갑만 된 거고 이 순간 갑의 축소 처리는 영화였던 거고 이 순간 을은 어떤 것을 축소 처리를 했냐면 우는 갑을 축소 처리한 거죠. 영화에 집중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영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재화된 거죠. 이렇게. 자, 졸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에게 영화 장면은 심리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의
해당하겠군인 거죠. 왜냐면 아예 영화 장면을 보질 않았으니까. 보고 나서 무언가를 했거나 보고 나서 무시했거나 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된 건데 체험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잤으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가 45분이 됐는데 45분짜리 이야기 하는 것 중에서 버릴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좀 복잡한 철학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45분을 심리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로 만들진 않았겠죠? 잠재화 시키시지도 않아야 됩니다. 공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개빡세게 하는 행위로 축소, 처리되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제 강의가 잠재화 된다거나 통보되지 않은 세계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까지 할게요.